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오늘은 한때 섹시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속옷에서 추락했지만 다시 변화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을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주가는 최근 6개월간 약 140%가 상승했습니다. 한때 섹시함의 대명사에서 논란과 함께 추락했던 빅토리아 시크릿은 어떻게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빅토리아 시크릿은 섹시함의 대명사였지만 다양성 등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추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리브랜딩에 나섰지만 부활에 실패했고 결국 다시 본연의 섹시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실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빅토리아 시크릿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1977년 로이 레이몬드와 그의 아내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레이몬드는 아내를 위한 속옷을 사기 위해서 속옷 매장에 갑니다. 하지만 속옷 매장은 남성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분위기의 매장을 열기로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속옷의 상징과도 같은 브랜드의 시작은 남성 쇼핑의 불편함이었습니다. 197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매장을 열었고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의 공간이었던 부두아르의 우아함과 속옷이라는 이 제품의 은밀함을 담기 위해서 매장 이름을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붙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주요 소비층, 구매력을 가진 것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첫 해만 매출 5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성이 사온 속옷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결국 창업 5년 만인 1982년에 100만 달러의 레슬리 웩스너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레슬리 웩스너, 과거 이 아베크롬비 편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레슬리 웩스너는 사실상 빅토리아 시크릿을 창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입니다. 그의 손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웩스너는 더 리미티드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 등을 성공시키면서 L 브랜드를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1963년부터 57년간 CEO로 재직하면서 한때는 S&P 500 기업 CEO 가운데 최장수 CEO 타이틀도 보유했습니다. 웩스너는 빅토리아 시크릿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란제리는 그동안 백화점이나 작은 상점에서 판매되어 왔는데 전국적인 체인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속옷에 대한 인식을 바꿨는데요. 과거 속옷은 실용성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패션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시장에서는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푸시업 브라로 원더 브라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에 대적해서 빅토리아 시크릿은 미라클 브라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습니다. 푸시업 브라 역할을 하면서도 디자인을 통해서 이 섹시함을 강조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도 속옷에 대한 인식을 바꿨습니다. 지금 제 뒤로도 보이면 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를 알리는 저런 간판이 서 있는데요. 이 엔젤이라고 불리는 이 미모의 여성들이 저렇게 이 섹시한 안젤리를 입고 런웨이를 걸었고 유명 가수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이는 TV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됐고 글로벌 이벤트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 속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 미모의 모델들은 동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젤 번천이라든가 아드리아나 리마 그리고 미란다 커 등 이 엔젤을 보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패션쇼에서는 매년 특별한 초고가의 판타지 브라를 공개를 했는데 2000년에 지젤 번천이 입은 브라는 무려 1,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볼륨감을 만들어내는 푸시업 브라 대신 실용성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와이어가 없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고 또 스포츠 브라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슬레저 룩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는 세상에서 레이스가 달린 속옷은 더 이상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완벽하다고 평가를 받는 몸매를 불편해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2010년대 중반 들어서 L 브랜드의 주가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70억 달러를 넘어섰던 빅토리아 시크릿의 매출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뒤늦게 이 애슬레저 라인을 출시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추락이 시작된 2016년부터 동일 매장 매출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1,000만 명에 달하던 이 패션쇼 시청자도 급감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마케팅 책임자였던 에드 라젝이 2018년에 보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쇼는 판타지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모델과 플러스 사이즈의 모델은 무대에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사회적인 미투 운동 분위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결국 2019년 빅토리아 시크릿은 이 패션쇼를 중단합니다. 추락하기 시작하자 여러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직원들의 성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이 웩스너 CEO와 성범죄자로 기소됐던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관계가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은 떠났습니다. 결국 2021년 빅토리아 시크릿은 L 브랜드에서 분사를 해서 독립상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가의 하락은 이어져 왔습니다.
있습니다. 한때 섹시한 여성 속옷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빅토리아 시크릿은 추락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스토리일 텐데요. 최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뒤에 보이는 이 매장은 뉴욕 맨하튼 5번가에 위치한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인데요. 속옷뿐만 아니라 운동복이라든가 뷰티 제품 그리고 다른 브랜드인 핑크까지 또 판매를 하는 규모가 제법 큰 매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빅토리아 시크릿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지 실제로 매장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매장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계단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약간 어두운 분위기를 또 느낄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 웩스너가 CEO일 당시에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가 그때부터 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매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2층에서는 이제 각 룸마다 이렇게 독특한 테마를 잡아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는 약간 섹시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네킹들이 이렇게 또 있고요. 과거에 아베크롬비 매장처럼 자신들의 브랜드에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위기 직후인 2020년 말에 빅토리아 시크릿의 CEO 자리에 오른 이 마틴 워터스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 섹시한 이미지를 일부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여성과 다양한 체형의 마네킹들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체형과 인종을 고려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실제 매장에서도 다양한 마네킹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경영진들은 리브랜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장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작고 효율적인 친절한 매장으로 바뀌었는데 포용적인 정책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팅룸 기술인 크레이브가 있습니다. 이 태블릿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로 이 피팅룸에서 다른 사이즈나 색상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사소하지만 친절함이 묻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매장에서 느껴지듯이 이 위기 직후부터 리브랜딩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치 아베크롬비가 부활했던 것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변화는 이번에도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파스타 리안나의 란제리 브랜드 세비지 팬티 등이 이 현실적인 몸을 홍보하는 마케팅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층 아래로 내려가서 빅토리아 시크릿의 또 다른 브랜드인 핑크를 또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네킹에서도 느낄 수가 있듯이 보시면 확실히 더 젊은 세대들, 이 MZ세대를 좀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옷 사이즈도 작고요. 그리고 색상도 굉장히 10대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색상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슬레저 룩을 또 파는구나. 그 위층에 있다가 내려와서 그런지 약간 굉장히 좀 건전한 그런 디자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체형이 약간 조금 보통의 마네킹들과는 조금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어릴 때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레깅스 있네. 이제 예전에 한때 그 핑크에 엉덩이 핑크 써져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안 써져 있네요. 여기 써져 있다. 조그만하게. 한국에서 이런 거 예전에 그 추리닝 유행했었잖아요. 이제 또 다른 층으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제품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최근에 또 출시한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VSX. 네, 이게 약간 그 에슬레저 룩 같은 것들 브랜드인데 좀 이것도 이제 뒤늦게 이제 에슬레저 룩 쪽에 이제 시장에 좀 진출을 하기 위해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약간 이 브라가 진짜 상의 옷 겸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쨌든 속옷 기능성이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거 아닐까. 여기 보면 이 레깅스인데 판매하고 있는 레깅스 가격이 69.95달러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근데 뭐 룰루레몬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어떤 강자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가격대가 그래도 저렴한 편이네요. 굉장히 속옷들이 확실히 그 핑크 층에 있는 것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야하네요. 되게 이 가격대가 이건 얼마나 하는지 볼까? 248달러.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 248달러예요. 빅토리아 시크릿의 주가를 끌어올린 계기는 오히려 리브랜딩을 진행하던 CEO의 교체였습니다. 위기 이후 리브랜딩을 진행하던 이 마틴 워터스 대신 8월 14일에 신임 CEO가 발표됩니다. 바로 힐러리 슈퍼입니다. 주요 경쟁사였던 세비지 팬티 CEO를 영입을 하면서 이 소식이 전해진 날 빅토리아 시크릿의 주가는 무려 16% 넘게 상승했습니다.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힐러리 슈퍼는 어바나우 피터스의 브랜드인 엔트로폴로지에서 글로벌 부문의 CEO를 역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6개월간 빅토리아 시크릿의 주가는 약 14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현재 빅토리아 시크릿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시장에서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힐러리 슈퍼는 고객들이 더 많은 화려함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우리 브랜드는 섹시하고 화려하고 접근하기 쉬운 럭셔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리브랜딩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진행되던 이 다양한 인종과 체형에 대한 포용에서 또 한 번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섹시함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세대가 소비자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빅토리아 시크릿을 모르는 새로운 젊은 소비자들은 이 섹시함을 다시 원합니다. 일부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디 멜빌의 수요가 있는 것처럼 이 같은 젊은 층이 또 있는 겁니다. 특히 빅토리아 시크릿의 변화에 신호탄은 패션쇼의 부활이었는데요. 이 매장에는 특별하게 이 과거의 패션쇼에 사용됐던 이 속옷들이 이렇게, 그리고 엔젤들이 사용했던 날개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폐지 6년 만에 다시 패션쇼를 올해 10월에 재개를 했습니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특히 이 블랙핑크의 리사가 무대에 등장해서 또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섹시함과 화려함에 집중을 했지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인 애슐리 그레이엄도 이 모델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듯 1990년대와 2000년대 유명했던 이 50세 모델 이 케이트 보스와 그녀의 딸인 22살의 릴라 모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빅토리아 시크릿은 리브랜딩 과정에서 변화한 부분을 다 되돌리지는 않았지만 다시 섹시함과 화려함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는 릴라 모스 세대의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패션쇼는 새로운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됐고, 과거 고객들에게도 왜 빅토리아 시크릿을 사랑했는지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 긍정적인 3분기 실적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2일로 마감된 이 3분기 실적을 이달 초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3분기 매출은 13억 4,70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7% 성장했고, 특히 해외 부문에서 24% 이상 성장했습니다. 2021년 이후 최고의 분기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감소하던 동일 매장 매출도 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최근 달라졌습니다. 3분기 조정 주당 순손실은 50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전망됐던 60에서 80센트 순손실보다 더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매장에서 봤던 빅토리아 시크릿의 젊은 층 타깃 브랜드인 핑크 역시 추세적으로 판매가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중간대로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향후에 또 기회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이 핑크 매장과 서로 합치면서 수익성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이 과거 실패했던 이유는 섹시함의 기준을 본인들이 정했고, 그 기준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논란 이후 빅토리아 시크릿은 자신들의 이 섹시함과 화려함이라고 하는 강점 자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단계를 지나서 다시 그 본연의 강점에 집중하기로 한 듯해 보입니다. 이번 패션쇼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섹시함을 보여준다면 빅토리아 시크릿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방송 역시 빅토리아 시크릿의 이 주식 추천을 드리는 방송은 아니라는 점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의 바로 건너편에는 이렇게 최근에 또 핫한 스킴스라고 하는 브랜드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